메리츠에서 완전히 새로운 수술비보험이 나왔다고? 그러면 DB랑 KB 수술비보험은 과연 어떨까요? 알려주세요, 보험장인님. 안녕하십니까. 보험을 쉽고 정확하게 원포인트 레슨 해드리는 보험장인 보호장 구자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메리츠 화재에서 이제 판매 개시를 한 2021년도 신형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그 수술비 보험 타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요거는 고객용이 아니라 설계사용으로 영상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디테일하게 들어갈 테니까 설령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입니다. 두 회사의 보험 내용을 약관 비교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장단점을 좀 구분하셔서 어느 회사 수술보험이 나하고 좀 컨셉이 맞다 하시는 쪽으로 좀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약관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가 되고 있는 메리츠 화재의 종수술비, 7종 수술비에 대해서 좀 먼저 약관을 보겠는데, 얘네의 관전 포인트는 흡입 천자, 신경차단술 같은 기존의 시술이라고 불려서 수술금으로 보장이 되지 않던 것까지 이제 다 해준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질병 코드가 아닌 수술 코드만 있으면 보상을 해주겠다, 이제 이건데, 어찌 보면 그 흡입 천자, 뭐 신경차단술, 이게 항상 대부분 거의 일종이에요. 한 90%가 일종일 거예요. 99%, 98%, 95% 이상 다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수술이에요. 흡입 천자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작은 수술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상을 해주느냐, 시술이어서 보상을 안 한다, 수술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이게 항상 논란의 주체가 됐었는데, 이제 그거를 논란 없이 그냥 해주겠다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내용이 하나 있어요. 좀 한번 보시면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한다. 하나의 수술 코드당 연간 1회에 한해서 보장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술 코드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보장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1회 입원 혹은 1회 통원당 1회 수술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입원을 하거나 한 번 통원을 통해서 수술을 두 차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메리츠는 딱 하나만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타사 상품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DB손해보험과 한번 볼게요. 자, 얘네들은 그런 주석이 달려있지 않아요. 단 어떤 게 있냐면, 보험금 지급을 할 때 수술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회 이상의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1회만 인정을 하고 60일 지나서부터는 된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얘네들은 60일에 동일한 수술을 반복했을 때, 다른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동일한 수술을 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만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보장을 한다니까, 기저질환이나 어떤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DB손해보험께 훨씬 유리해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리츠에서는 한 번 입원했을 때 뭐 수술을 많이 하면 그 중에 하나만 청구가 가능한데, DB 거는 요 내용이 달라요. 동일한 질병으로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의 수술을 한 경우, 그러니까 동일한 질병일 경우에는 둘 중에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지만,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 부위가 아닌 경우에는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지급을 한다. 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리츠는 입원을 해서 수술 여러 개를 해버렸어. 그러면 다 나가리, 하나만 청구. DB는 입원해서 여러 개 수술을 했어. 동일 부위가 아니고 다 다른 부위야, 다 각각의 질병이야. 그러면은 지급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 고객의 보상 사례, 가락동에 계신 제 고객분의 보상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케이스였냐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뇌혈관 관련된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검진을 받으시다 보니까 림프종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림프종은 암이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채로 이번 기간 동안 뇌혈관에 관련된 수술, 그리고 림프종 관련된 수술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DB에서는 이게 각각의 수술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만, 메리츠는 이게 각각의 수술이 아니에요. 입원 기간 동안에 해버린 거기 때문에 1회 입원에
같은 수술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리츠에서 이걸 전략적으로 하려면 입원했다 퇴원했다 다시 입원했다 퇴원했다 이거를 반복하면서 수술을 해야 돼요. 아 이게 뭐냐고. 다른 거잖아. 다른 부위가 아픈 거잖아. 근데 이거를 왜 한 번 입원했을 때 수술을 여러 군데 하면은 하나만 인정을 해주는 이런 계산법은 누가 한 거지? 아, 좀 제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제 상식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거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자, 그건 말고도 좀 반복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뭐 치료 목적의 유방 절제술, 이저로 인한 수술, 냉동 응고 안구 수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 경험으로서 반복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 가장 유력해요. 제가 요로결석 치료를 받아보니까 체외 충격파로 요로결석을 파쇄를 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파쇄가 되고 몸 바깥으로 소변에 의해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 1년이라는 시간을 걸러서 다음에 하기보다는 가까운 시일 내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또 있어요. 아직 말끔하게 다 안 빠진 것 같아요. 하고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저는 우리가 생활질병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건 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메리츠에서는 이 뒤쪽에 보시는 것처럼 통해 여타의 보험사에서 안 해주는 흡입, 천자, 신경차단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해주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 좋은 보장을 해주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렇다면 메리츠에서 자사의 상품에 메리츠 거 약관을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자, 메리츠의 이 종수술 외에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질병수술이고 베이스로 질병수술, 모든 질병에 대한 수술을 다 해주는 중에 이 7종 수술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거가 있으면 그걸 또 해주겠다. 또 특정 질병이 있으면 또 그 위에 또 특정 질병으로 또 가지수를 나눠서 또 해주겠다. 이렇게 보통 수술비 플랜이 3개가 들어가요. 질병수술, 종수술, 또 특정 질병 수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가장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수술비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한번 볼게요. 이 메리츠 거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리츠 약관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약관을 외워요. 340페이지예요. 자, 질병 수술 이거 메리츠 약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험금 지급의 세부 규정, 같은 질병으로 2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질병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 수술비만 지급한다. 같은 질병인데 수술을 2종류를 했어. 혹은 같은 종류의 질병 수술을 2회를 했어. 다 안 돼. 나가리. 하나만 해준다. 자, 이것도 타사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DB의 수술비 보험 약관을 한번 보시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별약관으로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뭐 단서조항이라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이거 수술 개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회 이상 수술했을 때는 한 번으로만 간주한다.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가깝게 똑같은 수술을 또 반복했을 경우에는 한 번만 주고 60일만 넘으면 계속 그냥 반복해서 준다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예를 들은 체충격파 세석술 얘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메리츠로 가서 메리츠의 질병수술비 약관을 보면 얘네 질병수술비 약관에서 제1항의 수술비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해서 흡입, 천자, 신경, 뭐 미용, 목적 이거 신경차단술 이거 안 한다고 써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주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 뚜껑 열어보면 결국에는 안 하는 거야. 수술의 가장 근간이 돼야 되는 질병 수술에 대해서는 흡입, 천자, 신경차단, 미용, 목적 뭐 어쩌고저쩌고 비만 이거 안 해준다고 결국에는 똑같이 써놨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거 외에도 안 해주는 게 겁나 많아. 체외 충격파 세석술, 창상봉합술, 절개, 도관삽입술, 삽입술, 뭐 흡입, 천자, 삽입, 체외 충격파 세석술도 안 한대. 이런 약관을 쓰는 회사가 타사에는 없어요. 메리츠만 이거를 뭐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며 창상봉합술이며 이걸 안 해준다고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종수술에서는 또 우린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간으로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질병 수술에서는 다 안 해줘. 뭐 차 띄고 포 띄고 2번 수술하면 안 해주고 뭐 둘 중에 큰 것만 해주고 뭐 각각 수술하면 안 해주고 뭐 안 해주는 것 겁나 많아. 뭐 저런 시술도 다 안 해줘. 그런데 생뚱맞게 종수술에서는 우리가 해줄게. 수술 코드만 갖고 오면 우리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같은 보험 가입 증권에 이거를 특약으로 이걸 다 넣어놨으면 질병 수술 특약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지만 또 종수술에서는 뭐 30만원 받을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거 좀 상식으로 좀 납득이 안 가지 않으세요? 해줄 거면 여기서도 다 해주는 거고 여기서도 다 해주는 거고 대외적인 광고로는 우리 다 해준다 뭐 흡입 천자 이거 다 해준다 했지만 막상 뚜껑 열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약관 속으로 들여다보면 안 해주는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수술비 플랜의 보험은 DB손해보험 거냐
아니면 KB손해보험이냐 아니면 메리츠냐 이렇게 3파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메리츠 거는 가격도 어마무시하게 비싸지만 이 베이스에 근간으로 깔려야 되는 질병 수술이 2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질병 수술은 모든 수술에 대해서 질병 수술을 20만원을 보장을 해주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DB손해보험이 50만원이 돼요. 그러니까 간혹 설계사들 중에 DB손해보험 거 보험이 비싸다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과 한 개에 1,000원이면 사과 두 개면 2,000원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DB손해보험 한도가 2배, 3배 높으니까 한도까지 다 집어넣으면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얘는 사과 하나 파는데 얘는 사과를 2개를 줘. 그럼 당연히 가격이 2배야 맞죠? 그쵸?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경제 논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수술비 보험이 5만원이에요. 우리 회사는 3만원인데, 아니 3만원어치만 주잖아. 3만원어치도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보험료를 엄청 그냥 단가가 엄청 비싸게 불러버리니까. 우린 사과 2개에 2,000원을 파는데 얘는 사과 하나에 1,500원을 파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우린 사과가 1,500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고객을 현혹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DB손해보험 수술비가 제일 싸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설계사들한테 낚여가지고 뭐 H사라든지 L사, 합의사들 수술비 보험 싼 맛에 가입했다가 낭패 보시고 지금 저한테 이제 다시 새로 해지하시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메리츠는 수술비 보험 시장에 끼지도 못했어요. 사실 KB 아니면 DB였는데, KB는 다빈도 수술이라고 해서 21대 수술을 보장을 해주면서 좀 인기가 있었는데 그거 없어지면서 나가리 돼갖고 지금은 양대 산맥으로 메리츠냐 DB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메리츠 가격이 살벌하게 비쌉니다. 정말 비싸요. 제가 설계를 해봐도 이거를 권해드리기는 조금 고객이 부담스러워 하겠다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7종 수술 나오면서 이 새로운 개념이니까 이 개념이면 고객들도 좀 받아들이겠다 하고서 약관을 열어서 보니까 너무 제한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객한테 불합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제한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품이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 고객분들한테는 알려드려야 되니까 메리츠에서 이렇게 신상품을 연구해서 잘 만들어줬구나 라고 이제 일단 칭찬을 한번 했어요. 신상품 만드냐고 고생은 했으니까. 고객의 취향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조금 저는 소극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고객한테 권하기는 좀 미안할 수 있다. 이제 이 약관을 잘 안 읽어보는 설계사들은 지금 한창 뭐 무조건 좋은 것처럼 고객들 뭐 흡입천자가 다 됩니다. 흡입천자가 다 돼요. 우와 대단한 보험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빨대 꽂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약간 보여드린 것처럼 수술비의 근간이 되는 질병 수술에서는 똑같이 흡입천자 뭐 안 되는 거 뭐 2번 수술하면 안 되고 한 번에 여러 개 수술하면 안 되고 제한 조건들 굉장히 많아요. 타사에 비해서 제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좀 가입을 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설계사들 그냥 먹튀 설계사들한테 잘못 가입을 하면 결국 나중에 보상 청구할 때 여러분들이 낭패를 볼 수 있다. 왜냐면 그 설계사는 이미 팔고 회사 그만두면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10년째 20년째 계속 이 일만 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험 가입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랜만에 양사에 관을 좀 열어놓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내일서부터는 KB손해보험의 수술비 플랜이 기존에 사라졌었던 21대 수술이 또 다시 부활을 해서 KB손해보험 그 수술비 플랜도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보장은 적지만 좀 저렴한 수술비 보험을 원한다 그러면 KB 거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보장 한도 빵빵하게 좀 풀로 채워가지고 한 번에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다 하면은 DB 거 가입하시면 돼요. 단편적으로 상해 수술만 봐도 DB는 상해 수술 500만원에 상해 종수술 400만원에서 1000만원 플랜으로 상해 수술도 가입이 가능한데, 메리츠 같은 경우는 상해 수술 200만원, KB 같은 경우는 상해 수술 300만원 이런 정도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한도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런 한도는 생각지 않고 KB 건 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애들은 KB 거 싼 게 아니라 보장 한도가 싼 만큼 들어가는 거고, DB는 보장 한도가 2배, 3배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대 한도로 놓으면 DB가 보장 한도가 더 높기 때문에 비싼 거지 보험료가 비싼 게 아니에요. 그거를 타사 수준으로 요만큼 낮춰서 가입을 하면 훨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자, 오늘은 각사의 약관 비교해가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상품의 이제 그 민낯을 좀 까발려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런 수술비 보험 혹은 건강보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설계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장인님 말하는 오늘의 한 줄 평. 보험은 장사꾼한테 가입하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명심하세요.